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숨겨진 음악의 보석을 찾아 떠나는 시간, 숨은 보석 들려드립니다. 저는 헤이즈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길을 막히고 마음을 쉬게 하는 그런 음악을 준비했어요. 오늘 방송에서는 조금 특별한 분을 만나볼 예정인데요. 바로 우리나라 음악사에서 아련함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패티 김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수, 전설적인 디바로 한국 현대 대중가요사에서 숱한 최초와 최고의 타이틀을 거머쥐었으며 스탠다드 팝의 선구자 이미자, 현미, 이금희, 한명숙, 최희준, 윤복희와 더불어 1960년대, 70년대를 대표하는 명가수이자 디너쇼의 여왕 패티 김입니다. 오늘은 그녀의 음악 세계 속 숨은 이야기와 지금 들어도 마음이 울리는 명곡들을 하나씩 들려드리려 합니다. 첫 곡부터 그녀의 독특한 목소리와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아련한 가을 노래를 준비했는데요. 편안하게 귀 기울이시고 음악과 함께 추억 여행을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숨은 보석 들려드립니다. 패티 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는 주파수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와우 라디오와 라디오 FM 앱을 사용하시면 어디서나 실시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 대구 동구 FM으로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 제작 자원 활동가로 함께 참여해 주실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053-965-104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정보, 좋아하는 음악 감상, 모든 것이 방송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을 라디오 DJ, 지역 주민 누구나 라디오 DJ가 될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하나 더, 현재 직접 제작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으로 소정의 제작비 지원을 지원하므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진행과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우리 동네 방송,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본격적으로 패티 김의 데뷔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패티 김은 1956년 국무총리배 판소리 경영대에서 입상하며 음악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58년 미 제8군 무대에서 가수 이혜영과 듀엣으로 처음 가요계에 등장했죠. 당시 예명은 린다 김이었지만 1959년 1월 미국의 여가수 패티 페이지처럼 당당하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의 예명 패티 김으로 바꾸게 됩니다. 패티 김의 등장 이후 대한민국 음악계는 새로운 스타의 탄생을 지켜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스타가 자신이 타고난 재능과 철저한 자기관리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가는가를 볼 수 있게 되었죠. 당시 한국에서는 해외 음악을 접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패티 김은 자신만의 세련된 스타일과 뛰어난 보이스로 금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었죠. 뛰어난 무대 매너, 트렌디한 스타일링, 넓은 음역대를 자랑하는 보이스. 패티 김은 그야말로 한국형 팝 보컬의 선구자였습니다. 해방 후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한 것을 비롯하여 두 번째 미국 시장 진출, 한국 여가수 최초 미국 카네기홀 공연, 한국 가수 최초 오페라 하우스 공연 등 사실상 현재 한국 가수들이 이뤄낸 해외 커리어를 모두 시도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도에 의의가 있지만 본인도 자서전에서 밝혔듯 크게 고무적인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동양 여성으로서 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 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패티 김은 무대에 대한 욕심도 대단했는데요. 출연료를 협상하고 부족하면 사비로 무대를 꾸미기도 했습니다. 팬과의 만남을 위해 무대 뒤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썼던 이라는 그녀의 철저함을 보여줍니다.
2014년 긴 가수 생활을 끝내고 은퇴를 선언했는데 초후, 이별,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서울의 창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같은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수많은 히트곡 중 10곡을 선정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볼 곡은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과 못 잊어입니다. 먼저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이 곡은 사랑과 이별의 감정을 섬세하게 담은 발라드입니다. 패티김은 박춘석과 콤비를 이루며 많은 곡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는 중후반기에 속하는 곡입니다. 1983년 발표한 음반의 타이틀곡이었고 이 앨범에서 가장 히트하면서 패티김의 건재를 과시한 곡이기도 합니다. 이 앨범은 박춘석이 대부분을 작사, 작곡하면서 앨범 제작 총괄 기획하고 진두지휘를 했는데요. 모두가 알다시피 패티김의 음악 인생에서는 두 명의 반려자가 있었는데 기록용과 박춘석입니다. 기록용과는 결혼까지 하였으니 더욱 깊은 인연이었던 것 같긴 한데 음악적으로는 박춘석과 더 콤비가 잘 맞았고 오래 갔습니다. 음반 발표는 6월이었는데 가을을 맞으면서 세간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내내 각 방송의 방송 횟수 1위를 기록하였고 이후 매년 가을이면 어김없이 이 노래를 한두 번씩은 듣고 지나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음반에서 패티김의 노래에 이어 바로 연주곡을 실을 정도로 이 곡에 대한 박춘석의 애착이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패티김도 이 곡을 그녀의 가을 노래 대표곡으로 뽑는데 주저함이 없는데요. 음반에 수록된 연주곡은 아니지만 첼로 연주곡도 있다고 합니다.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찾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패티김이 부릅니다.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겨울은 아직 멀리 있는데 사랑할수록 깊어가는 슬픔에 눈물은 향기로운 꿈이었나. 당신의 눈물이 생각날 때 기억에 남아있는 꿈들이 눈을 감으면 수많은 별이 되어 어두운 밤하늘을 흘러가리.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아, 그대 곁에 잠들고 싶어라. 날개를 접은 철새처럼 눈물로 쓰여진 그 편지는 눈물로 다시 지우렵니다. 내 가슴에 봄은 멀리 있지만 내 사랑 꽃이 되고 싶어라.
두 번째 곡은 패티김의 못 잊어입니다. 이 노래는 78년에 발표된 곡으로 이 또한 박준석 작사 작곡의 가요입니다. 이 노래는 떠나간 사람을 잊지 못하는 슬픔을 그린 가사와 서정적인 멜로디가 특징이며 패티김의 대표곡 중 하나입니다. 못 잊어, 못 잊을 사람이라면, 못 잊을 슬픔이라면 등의 구절을 반복하며 잊지 못하는 사랑과 그로 인한 슬픔 그리고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낙엽진 가을의 눈물, 눈에 덮인 긴 겨울밤 같은 시적인 묘사를 통해 이별의 아픔을 계절의 변화에 빗대어 애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패티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와 어우러져 가을의 쓸쓸한 감정을 극대화하며 대중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한 곡이죠. 함께 듣겠습니다.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을 사랑이라며 언제까지 당신 곁에 나를 버리고 살 것을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을 슬픔이라며 사랑하는 당신 품에 돌아가서 안길 것을 낙엽진 가을의 눈물 눈에 덮인 긴 겨울밤 못 잊어 못 잊어 당신을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어 못 잊을 슬픔이라며 사랑하는 당신 품에 돌아가서 안길 것을 낙엽진 가을의 눈물 눈에 덮인 긴 겨울밤 못 잊어 못 잊어 당신을 못 잊어 이어서 영원한 라이벌로 불리기도 하는 이미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티김과 이미자는 대중음악계에서 영원한 라이벌로 불리는데요. 사실 패티김은 여러 인터뷰에서 우리는 동반자였을 뿐 라이벌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번 말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대중은 두 분을 자주 비교했습니다. 데뷔 시기도 같은 데다가 나이대도 비슷하고 음악 스타일 역시 이미자가 트로트의 여왕으로 한국적인 정서가 강한 노래를 주로 불러왔다면 패티김은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로 완전히 상반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이 때문에 언론이나 대중에서 항상 이들을 라이벌 관계로 묶어 자주 비교했습니다.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있는데요. 당시 한 음반사에서 패티김에게 이미자와 같은 급으로 대우해주겠다며 스카웃을 제안했지만
패티김은 단칼에 거절했다고 합니다. 최고의 대우도 아니고 이미자와 동급 대우라니 말이 되냐고 한 그녀의 당당함. 정말 인상적이지 않나요? 그 외에도 방송국 출연 수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던 일화. 무대에서 서로 앞서려고 했다가 한쪽의 노래를 포기한 일화까지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든 뒤에 함께 토크쇼에도 나오고 덕담도 해주는 등 보기 좋은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2010년에는 고인이 된 박춘석 작곡가의 추모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는데 나는 대중가수이지만 이미자는 국민가수다라며 나랑 비교하기 힘들다는 말로 세간의 불화를 일축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그런 라이벌이 있다는 건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두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그대 없이는 못살아와 서울의 모정입니다. 그대 없이는 못살아는 전 남편이자 작곡가인 기록윤이 쓴곡으로 깊은 사랑과 애틋함을 표현하는 가사가 특징인 곡입니다. 이 노래는 나 혼자서는 살 수 없고 헤어지거나 떠나갈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곡입니다. 이 곡은 기록윤이 패티김에게 용서를 구하며 쓴 곡이라는 일화가 있는데 그대 없이는 못 살아 가사를 살펴보면 진솔한 사랑의 감정에 대해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면서 강렬한 마음을 담은 곡으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가사말을 패티김 특유의 청아한 보이스로 불러주면서 노래의 완성도를 더욱더 높여준 곡이기도 합니다.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듣겠습니다.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당신을 사모해 당신을 사모해 장미꽃이 비오기를 기다리듯이 당신을 사모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이 생명이 마음을 다 바치고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영원히 변함이 없이 당신을 사랑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나 혼자선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이어 들으실 곡은 서울의 모정입니다. 1972년 발표된 노래로 하중이 작사, 기록은 작곡의 작품입니다. 서울에 대한 그리움과 애틋한 감정을 담은 곡으로 가사에는 희망의 새아침, 태양의 거리, 남산의 오솔길 등이 등장하며 서울에 대한 추억과 사랑을 노래합니다.
서울 노래 중 하나이면서 희망을 노래한 곡이지만 사실 이 노래는 사연이 있습니다. 기록용과 패티김은 1966년 만나 결혼했고요. 1973년 9월 이혼을 발표하는데 그에 앞서 발표한 음반에 실린 곡입니다. 둘의 사이는 이미 거리가 상당히 발생했음에도 기록유는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한동안의 미국 방황 생활을 접고 1972년 5월 신곡 이별, 서울의 모정, 사랑의 기도, 사랑이여 다시 한번, 바람 따라 별 따라 같은 곡을 만들어 귀국하여 별거 중이던 패티김과 재회하며 음반 녹음 준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앨범에 패티김의 최대 히트곡일 수 있는 이별과 함께 실린 그래서 아쉬운 곡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담은 첫 트랙의 곡인 이 서울의 모정이 오히려 애처롭고 이어실은 이별은 결별을 예견하며 지난날을 후회하는 심경이 절절하게 드러나고 있어 상반된 앨범. 그래서 이 앨범은 기록윤이 느낀 회한과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미련 등으로 점철된 음반입니다. 노래 속 태양의 거리는 광화문 광장을, 서울의 모정은 뮤직비디오에서는 청계천, 구 서울 역사 등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정 함께 듣겠습니다. 희망의 새 아침이 밝아오면은 발걸음 가벼운 태양의 거리 푸르른 하늘을 쳐다보면서 오늘도 그대와 둘이서 그리운 서울 정다운 마음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운 서울 불타는 가슴 남산의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운 그 노래를 불러봅니다. 흘러가는 강물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내 사랑 그대여 그리운 서울 정다운 마음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운 서울 불타는 가슴 언제까지나 성당의 종소리가 들리는 저녁 네온의 바다에서 꿈을 꾸었네 물결에 흔들리는 조각배처럼 아 행복한 명동의 거리 그리운 서울 정다운 마음 반짝이는 눈동자 그리운 서울 불타는 가슴 언제까지나 네, 서울의 모정 듣고 오셨습니다. 패티김은 지금 봐도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로 당시에도 화제였다고 하는데 어딜 지나다니면 혼혈이 나고 물어보는 이도 있었고 168cm로 지금 기준으로도 큰 편이라 그 시절에는 정말 엄청난 장신처럼 느껴졌을 건데 이런 탈동량적인 외형이 당시 미 80 클럽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패티김은
마이클 잭슨과 휘트니 휴스턴을 엄청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마이클 잭슨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자신의 딸에게 내가 마이클 잭슨이 너무 보고 싶은데 그분 집 앞에 가서 꽃이라도 놓고 가면 안 될까? 라고 말하자 딸이 엄마, 마이클 잭슨이 무슨 옆집 이웃도 아니고 얼굴도 모르는 팬이 만나고 싶다고 무작정 찾아가면 좋아하겠냐고 만류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휘트니 휴스턴의 내한 당시 콘서트를 갈 정도로 팬이라는데 본인 앞으로 온 초대권 대신 일부러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 직접 제일 앞자리를 예매해서 봤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당시 휘트니 휴스턴이 웬 백발의 여성이 자신의 노래에 열광하며 따라 부르는 게 신기해서 직접 객석으로 다가가 인사도 나눴는데 객석의 패티김 얼굴이 무대 화면에 비치자마자 공연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다들 놀래서 소리를 질렀다고 하네요. 패티김은 자기관리가 철저하기로도 유명한데요. 칠순이 훨씬 넘은 나이에도 꾸준한 운동과 목 관리로 전성기 때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고 매일 걷기와 요가, 수영을 꾸준히 하며 특히 식이요법도 철저하게 해서 데뷔 이후 한 번도 배불리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은퇴 기자회견장에서 그녀의 패션 감각이 여전히 뛰어난 이유가 이런 자기 관리와 식기요법, 식단 조절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어지는 곡은 사랑하는 당신이와 가을이 오는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이라는 곡은 사랑의 다정함과 아련함이 공존하는 곡인데요. 이 노래 역시 기록윤이 작사 작곡한 노래로 사랑하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연인의 모습을 노래한 곡입니다. 그리고 이 곡은 두 사람의 결혼기념 싱글 음반이기도 하는데요.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함께 울어버릴까 걱정하고 기뻐하면 덩달아 기뻐하는 애틋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노래는 1992년 11월부터 93년 4월까지 반영되었던 SBS 수목 드라마 사랑하는 당신의 주제곡으로도 사용되었는데 주제곡으로는 드라마 음악 작곡가인 김현이 편곡하고 문수진, 이상훈이 듀엣으로 리메이크하여 부른 버전이 사용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울어버리면 난 몰라 나도 같이 덩달아 울어버릴까 난 몰라 아니 울지 말고 달래줘야지 쓰다듬고 안아줘야지 둘없는 내 사랑 당신이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화를 내시면 난 몰라 나도 같이 덩달아 화를 낼까봐 난 몰라 아니 무릎 꿇고 빌어야 하지 그러면은 용서하겠지 정다운 내 사랑 당신이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먼저 죽으면 난 몰라 나만 혼자 남아서 살 수 있을까 난 몰라 아니 나도 같이 따라갈 테야 사랑하는 당신 곁으로
나란히 잠이 들 거야. 다음은 가을이 오는 소리인데요. 이 노래는 가을과 이별의 풍경을 연결한 곡입니다. 낙엽 소리와 기러기 울음소리를 통해 가을이 왔음을 알리며 이는 곧 그리움의 시작을 의미하고요. 당신이 더욱 그리운 것은 가을이 오는 소리라는 반복되는 구절을 통해 가을이라는 계절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낙엽을 밟으며 혼자 슬픈 노래를 부르고 찬비를 맞으며 쓸쓸함을 느끼는 묘사는 외로운 가을날의 풍경과 감정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이 노래는 가을의 서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과 떠나간 이에 대한 그리움을 애틋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쓸쓸하고 애절한 멜로디와 함께 가을의 정서를 깊이 느낄 수 있는 곡, 가을이 오는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창밖에 지는 낙엽 소리는 가을이 오는 소리. 당신이 더욱 그리운 것은 가을이 오는 소리. 괜시리 낙엽 밟으며 슬픈 노래 혼자 부르고 괜시리 찬비를 맞으면 슬픈 노래가 여인아 창밖에 기러기 울음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 당신의 품이 그리운 것은 가을이 오는 소리. 창밖에 지는 낙엽 소리는 가을이 오는 소리. 당신이 더욱 그리운 것은 가을이 오는 소리. 괜시리 낙엽 밟으며 슬픈 노래 혼자 부르고 괜시리 찬비를 맞으면 슬픈 노래가 여인아 창밖에 기러기 울음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 당신의 품이 그리운 것은 가을이 오는 소리. 가을이 오는 소리.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파수 104.5MHz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에서 보내드리는 수문보석 들려드립니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와우 라디오와 라디오 FM 앱을 사용하시면 어디서나 실시간 청취 가능하고 유튜브 채널 대구 동구 FM으로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은 주민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라디오 방송 제작 자원활동가로 함께 참여해 주실 분은 주저하지 말고 053-965-1045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정보, 좋아하는 음악 감상, 그 모든 것이 방송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을 라디오 DJ, 지역 주민 누구나 라디오 DJ가 될 수 있으니 연락 주세요. 하나 더. 현재 직접 제작 방송된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미디어 재단의 지원으로 소정의 제작 지원비를 지원하므로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 진행과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역시 연락 주세요.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이번에 소개할 노래는 목포의 눈물과 가을의 연인입니다. 패티김이 부른 목포의 눈물은 1935년 이난영이 부른 곡으로 일제강점기 목포의 애잔한 이별의 아픔과 민족의 서름을 담아낸 노래입니다. 문일석이 작사하고 손목인이 작곡한 이 곡은 민요풍의 구슬픈 가락과 곡조가 특징이며 목포를 배경으로 한 여인의 이별의 아픔을 그린 동시에 당시 나라 일은 한을 대변하는 망한가 시름가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노래 탄생 배경을 좀 살펴보면 35년 조선일보에서 향토 노래 현상 모집을 실시하여 당선된 가사에 손목인이 곡을 붙이고 이난영이 부른 노래입니다. 1935년 발표 이후 트로트의 전성시대를 열었으며 일자에서는 원한 부문을 원앙 푸문으로 바꿔 부르는 등 항일 의식이 담긴 곡으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목포의 눈물은 1935년 이난영이 원곡을 부른 이후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하여 불렀는데 패티김 역시 이 곡을 자신의 앨범 향수에 수록하여 불렀습니다. 이 곡 역시 패티김의 대표곡 중 하나로 알려지면서 원곡자를 패티김을 알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목포의 눈물은 이난영의 원곡 이후에도 다양한 가수를 통해 재해석되며 목포를 대표하는 노래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고 있죠. 패티김이 부르는 목포의 눈물 들으면서 이난영 원곡 노래도 함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목포의 눈물 나갑니다.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악시 아롱젖은 옷자락 이별의 눈물이냐 목포의 소름 품은 노적봉 밑에
부산강을 안으니 항구에 맺은 절개 목포의 소름. 이번에 들으실 곡은 가을의 연인을 떠올리게 하는 곡입니다. 가을의 연인입니다. 이 노래는 김정택이 작사 작곡한 곡으로 떠나간 연인에 대한 그리움과 미련을 계절에 빗대어 아름답게 표현한 곡입니다. 1982년 패티김이 역시 리메이크하여 히트시켰으며 이 곡은 무대중에게 패티김을 영원한 가을의 연인으로 각인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곡은 가을의 쓸쓸한 분위기를 배경으로 떠나간 연인을 향한 그리움과 미련을 담고 있는데 낙엽이 지는 가을의 풍경과 함께 밤하늘의 별처럼 그리운 사람이 멀리 있다는 쓸쓸한 정서를 표현합니다. 이 노래 역시 여러 가수들이 리메이크해서 불렀지만 패티김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서 그런지 이 노래 역시 패티김의 대표곡이 되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낙엽이 지기 전에 9월은 가고 10월이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랑 밤하늘 가득히 수놓은 별은 사연되어 조용히 비춰만 오네. 나르는 기러기도 짝을 이루면 구말리 멀다 않고 날아가는데 낙엽이 지기 전에 9월은 가고 10월이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랑 나르는 기러기도 짝을 이루면 구말리 멀다 않고 날아가는데 낙엽이 지기 전에 9월은 가고 10월이 가기 전에 그리운 사랑 가을의 연인 들으셨습니다. 멋진 모습으로 팬들의 기억에 남고 싶어요. 2013년 긴 가수 생활을 마치고 패티김은 은퇴를 선언하였습니다. 당시 은퇴 기자회견장에서 그녀는 제가 노래를 시작했을 때는 트럭이나 버스 타고 흙길을 달려 공연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잘 포장된 길에 고급 승용차는 물론 비행기를 타고 다니죠. 자랑스럽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후배들을 보면 참 대견합니다. 나도 조금만 늦게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요즘 아이들은 노래를 정말 잘해요. 그룹으로 춤추고 노래할 때는 못 느꼈는데 개별적으로 할 때 보니 무척 잘하더라고요. 저도 은퇴 전에 딸보다 어린 가수들과 앨범 하나 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젯밤에 무척 긴장이 돼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무대 오르기 직전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마음은 영원히 노래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무대를 떠나는 것이 가장 패티김답다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무대가 무섭고 긴장됩니다. 전주가 나오기 시작하면 심장이 마구 뛰어서 폭발할 것 같아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진이라도 나서 공연이 취소됐으면 하고 생각한 적도 몇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팬들은
몇십 년 전 모습과 성량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몸이 늙으면 성대도 늙게 마련이거든요. 그만큼 부담은 컸지만 매 공연마다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일각에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은퇴의 이유가 아니겠냐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는데 하지만 패티김은 절대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보여준 그녀의 모습은 실제로 보기에도 무척이나 건강하고 당당해서 당시 나이로 믿기지 않을 정도였으니 건강상의 이유보다는 본인이 말한 건강할 때 무대를 떠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고민하고 갈등했지만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했고 시작도 중요하지만 화려하고 멋진 마무리도 중요하게 생각한 패티김. 은퇴에 대해서 15년 전부터 생각하면서 석양이 온 세상을 붉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처럼 멋진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팬들의 기억에 남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가수 패티김으로 살고 싶다는 그녀는 당시 기자회견장에서 무반주로 9월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모두가 숨을 주기만큼 감동적인 노래를 선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기자회견을 지켜본 많은 분들이 그녀의 은퇴를 믿기 어려워하기도 하고 은퇴를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장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른 계획은 천천히 생각하고 평범한 할머니, 그녀의 본명인 김혜자로 돌아가서 딸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싶어요. 카밀라는 제 딸이라서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는데 노래를 중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임신 7개월이라 좀 있으면 제가 할머니가 되는데 좋은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후 패티김은 2022년과 2023년에 방송에 출연하며 팬들을 만났는데 2024년에는 후배 가수 아이유의 앨범에 스페셜 나레이션으로 참여하며 여전히 후배들과 음악적으로 교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패티김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녀의 대표곡 중 이제 남은 두 곡은 초우와 이별입니다. 초우는 중저음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는 곡으로요. 기성세대 최고의 명곡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초우는 1966년에 발표된 곡으로 박준석이 작사 작곡하고 패티김이 노래했는데 66년에 발매된 패티김의 앨범 더 베스트 오브 패티김 앨범 두 번째 음반에 수록되었으며 당시 시대상을 반영한 이별의 슬픔을 담은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1966년에 개봉한 영화 초우의 OST로 사용되며 영화와 함께 큰 사랑을 받았는데 이별과 슬픔을 서정적으로 묘사하며 당시 대중가요 명곡으로 자리매김한 곡입니다. 초우 함께 듣겠습니다.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오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느끼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없소 빗소리도 패티김 히트곡 마지막 곡은 사랑의 아픔과 후회를 담은 곡 이별입니다. 이 곡 역시 패티김의 인생 노래인데 기록윤과 이혼 후 1년 만에 부른 노래. 기록윤이 작사 작곡해 남겨준 그 노래를 38세의 패티김이 불러 화제가 된 곡입니다. 사실 패티김은 자신이 발표한 곡 중에 초호와 이별을 그렇게 좋아하는 곡이 아니라고 자주 말했다는데 오랜 시간 작곡가와 가수로서도 함께 했지만 부부로서의 인연도 있었기 때문에 기록윤이 사망하기 전에 기록윤 이별 콘서트에서 패티김이 이 노래를 불렀고 이후 장례식에서 이 곡을 다시 불러달라는 주최 측의 요구가 있었는데 거절하고 밝게 보내드리고 싶다며 서울에 창가를 부른 일화도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이라고 말하는데 가사말을 음미하며 또 패티김과 기록윤의 관계를 생각하며 듣다 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당시 패티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지금 또 이 노래를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별 들어보겠습니다.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랑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때로는 보고파지겠지 둥근 달을 쳐다보면은 그날 밤 그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 없을
오늘 숨은 보석 들려드립니다에서는 패티김이라는 우리 음악사 속 소중한 보석을 함께 되돌아보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곡들 속에서 잠시나마 아련한 추억을 떠올렸나요? 패티김의 음악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감정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녀의 음악을 통해 사랑과 이별, 계절의 감성까지 모두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또 다른 숨은 보석 같은 가수와 명곡들을 찾아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여유와 위로가 되는 음악, 그 한 조각을 숨은 보석 들려드립니다가 늘 가져다 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다른 음악과 이야기로 우리 만나요. 지금까지 숨은 보석 들려드립니다. 헤이즈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생각하면서 지난 날을 후회할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산을 넘고 멀리 멀리 헤어졌건만 바다 건너 두 마음은 떨어졌지만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잊을 수는